for my whole life, I didn't know if I even really existed. But I do. And people are starting to notice. 행오버 3부작으로 알려진 타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는 DC 코믹스의 상징적인 악당 조커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쓰레기에 뒤덮인 암울한 가상의 도시 가삼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길 소망하는 주인공 아서 플렉이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결국 조커로 변화되어간 이야기를 담고 있죠. 조커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감독 타드 필립스조차 예상치 못한 다양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서는 최초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고 북미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 R등급이 매겨진 영화들 가운데서 흥행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조커에서 가장 찬사를 많이 받은 요소는 주인공 아서 플렉이 조커로 탈바꿈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 화킨 피닉스의 강렬한 연기인데요. 피닉스의 연기와 더불어 조커를 성공으로 이끈 매우 중요한 요소는 치밀한 계획이 담긴 촬영 기법이었습니다. 감독 타드 필립스와 촬영 감독 로렌스 셔는 독특한 구도를 통해 피닉스가 연기한 아서를 바라보는 관객과 가슴시티의 시선을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서서히 바뀌게 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로렌스 셔가 다양한 촬영 기법으로 관객이 조커를 어떻게 인식하게 했는지, 화면과 렌즈의 선택이 관객의 시선을 어떻게 좌우했으며 스토리텔링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커의 촬영 감독 로렌스 셔가 감독 타드 필립스와 이 작품의 제작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논의한 것은 재미있게도 화면비였습니다. 화면비는 조커에서 흥미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은 모두 1.85대 1이 조커에 가장 적합하다고 동의했죠. (1.85대 1은) 2.39대 1과 함께 상업 영화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화면 비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타드 필립스 감독은 데뷔작을 제외하고 자신이 감독한 작품에서 1.85대 1 화면비를 쓴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1.85대 1은 로렌스 셔가 자주 사용하는 화면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커에 1.85대 1 화면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커의 연출에 있어서 로렌스 셔와 타드 필립스에게 가장 중요했던 요소 중 하나는 초반부의 관객과 가슴시티 모두 아서를 작고 미미한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39대 1 대신 1.85대 1을 사용하면 영화는 아서 주위의 공간을 확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1.85대 1로 촬영된 영화는 먼지와 때가 낀 도시가 사방에서 아서를 둘러싸게 함으로써 아서를 더욱 작아 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85대 1을 사용하게 되면서 클로즈업으로 찍힌 아서가 잘리지 않고 화면을 더 많이 장악할 수 있게 되면서 관객이 아서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했죠. 세상이 아서를 하찮게 여기는 시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로렌스 셔의 계획을 조커의 바로 두 번째 장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광 렌즈로 작게 촬영된 아서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가삼시티 풍경의 일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로렌스 셔는 여기서 망원 렌즈를 사용해 조커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 망원 렌즈의 선택은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망원 렌즈는 배경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주로 피사체를 배경으로부터 분리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망원 렌즈는 주변 환경에서 소외된 주인공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하고 로맨스 장르의 영화에서는 서로밖에 안 보이는 두 주인공의 꿈결 같은 순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릴러 장르에서 망원 렌즈의 시점은 관찰과 감시를 표현할 때 사용되죠. 대표적으로 2000년대에 개봉했던 제이슨 본 3부작이 있습니다. 망원 렌즈와 줌 렌즈로 주로 촬영된 제이슨 본은 관객에게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카메라와는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관객은 주인공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제이슨 본을 마치 멀리서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영화 초반에는 관객이 아직 아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로렌스 셔는 관객을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서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싶었다고 하죠. 그래서 관객은 아서를 멀리서 보거나 몰래 관찰하듯이 확대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서와 관객 사이에는 계속해서 사람이나 자동차 같은 장애물이 등장해서 로렌스 셔가 만들고자 했던 거리감을 관객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아서가 골목에서 불량한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혼자 남겨진 순간 카메라는 아서의 모습을 멀리서 관찰하는 망원 렌즈가 아닌 관광 렌즈로 비추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시선으로 관객은 마침내 장애물로 가려져 있지 않은 아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관광 렌즈는 실제 사람의 시선처럼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앞서 도시의 파묻힌 모습으로 아서를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시선이죠. 그리고 영화의 제목 조커가 화면을 메웁니다. 아서를 작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는 아서가 심리 상담사와 만나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의 첫 샷은 아서의 얼굴이 화면을 채우고 있지만 역시 망원 렌즈로 촬영된 샷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많았던 전 장면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심리 상담사의 흐릿한 형체가 관객과 아서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금 와이드한 샷으로 컷을 해도 아서는 아직도 사무실 속 다양한 물체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서는 심지어 타자기보다 작아 보이죠. 서류 더미와 사무용품 사이에 묻힌 아서를 보여줌으로써 카메라는 아서의 존재가 심리 상담사에게는 주변에 쌓여있는 일거리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로렌스 셔는 이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아서 머리 위의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남겼습니다. 아서의 존재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아서를 짓누른 압박과 스트레스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죠. 화면에서 피사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피사체가 갖는 영향력은 낮아지게 되죠. 화면의 장악력이 스토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위플래시 편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관객은 아서의 다양한 불행을 목격하고 아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로렌스 셔는 어떻게 촬영을 하면 아서의 심리를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아서와 하나가 되게끔 느끼게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했다고 하죠. 아서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아서와 거리를 둔 촬영 기법은 바뀌게 됩니다. When we're at home with him, we can be on wider lenses because now we have the ability to be close to him and we're in a place that the rest of the world doesn't see. 촬영 감독 로렌스 셔는 렌즈, 구도, 조명 등 촬영의 다양한 요소들로 어떻게 영화 속 감정적인 변화와 스토리를 표현할지 구상했습니다. 극중 아서는 광대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합니다. 아직 광대 분장을 하고 있었던 아서는 지하철에서 정장을 입은 취객 3명에게서 폭행을 당하다가 이들을 모두 총으로 쏘고 도망칩니다. 광대가 부유한 기업의 직원 3명을 살해한 이 사건은 아섬의 상류층을 향한 대규모 광대 시위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아서는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상담사에게 말하죠. 그래서 로렌스 셔가 세웠던 촬영 계획 중 하나는 다양한 장면 속에서 아서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찮게 존재하는 것을 강조하는 샷과 이와 대조가 되게 아서의 감정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클로즈업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었죠. 세상이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아서의 욕망은 아서가 경찰차에 실려 이송될 때 시각적으로 구현됩니다. 영화 초반에 비슷한 구도로 버스에 탄 아서가 촬영됐을 때 카메라는 버스 안에 있는 아서 대신 차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대단원에서 아서가 차 안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도시의 혼돈을 보고 있을 때 카메라는 유리가 아닌 아서의 얼굴에 초점을 맞췄죠. 조커의 비주얼은 이렇게 눈에 크게 띄지 않으면서 동시에 특정한 시점과 시선을 반영하는 치밀한 촬영을 통해 관객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셔는 앞서 언급된 전체적인 비전 이외에도 호아킨 피닉스의 즉흥적인 연기를 담을 수 있도록 세트에 있는 동안 거의 항상 촬영하고 있었다고 하죠. 렌즈를 이용한 예술적인 연출과 연기자의 감각을 반영한 촬영으로 탄생한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